네, 어제 박 대통령의 돌발 인사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면서 승부수라고 던져봤지만 전국은 지금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비서실장 발표가 또 있었죠. 급변하는 최순실 전국, YTN 이동우 부국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개각 하루 만에 오늘 청와대 참모진 후속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네.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허원재 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었죠. 허원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고향이 전북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 인사에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정무수석에 허원재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친박계 전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전직 의원이면 아무래도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소통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예. 오늘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떤 인물이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 선호도 바뀐 느낌이고요. 그 형식도 좀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역풍이 거센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선호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제 청와대 인사를 먼저 하고. 그렇죠. 청와대 예. 인사를 먼저 하고 그 청와대 보좌진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고. 토대로 해서 예. 이제 야권과 이제 설득이나 좀 소통 과정을 거쳐서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고 부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좀 더 매끄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역풍이나 후폭풍도 네.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기사도 나갔지만 당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조차도 예. 대통령이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다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에 실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의 과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어떤 소통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절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라고 보십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예. 저는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연락을 받은 게 일주일 정도 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얘기를 안 했었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예. 차가워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계속되는 인사를 내놓는 것이 일주일 전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까지 위중한 사태가 될 것이라는 걸 어쩌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해결보다는 인사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이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야당에 계속 보이콧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총리의 인준안이 국회에 상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야당에서 보이콧한다는 것은 청문회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총리의 인준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는 여소야대고 새누리당 의원은 129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 같은 경우는 이번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소통 문제를 들어서 이번 청와대에서 총리 임명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2시에 오늘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고는 합니다만 예. 그런데 거기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한들 네. 일단 현재의 어떤 정치 구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인준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 서리로 해서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누가 봐도 파행인 거죠. 네.
통과도 어렵고 설사 통과한다 해도 지금 청와대는 책임 총리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야당과 협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책임 총리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청와대 일부 관계자의 예. 말을 들어서 내치에 관한 권한을 또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예. 또 공식 발언은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네, 얘기도 공식 발표는 나왔었고요. 없었죠. 공식 예. 발표는 없었고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 자체가 내치하고 대통령이 맡고 있는 외교 국방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귀중한 문제가 김정은의 핵실험 문제입니다. 예. 그거를 내치와 외치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총리가 자리에 만약에 앉은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은 뭐죠?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앉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죠. 예. 김병준 내정자는 오늘 일단 첫 출근은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2시에 하기로 했다가 오늘로 하루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왜 미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뭐 여론의 추이를 좀 보려고 하는 여론의 그런 추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입장과 관련해서 정확히 이제 정리가 안 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청와대하고 혹시 나한테 전권을 달라는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조금 이제 그 할 부분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대통령하고 이미 독대를 했다는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상당 됐을 부분 뭐 것이다.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도 예. 지금 상황에서 뭐 본인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사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뭐 뻔히 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상당 부분은 이제 이 내치와 관련된 거는 김병준 총리 그 내정자한테 예. 위임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다만 그 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더 이제 문안을 가다듬다든지 생각을 가다듬은 뒤에 오늘 이제 2시에 거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어떻게 야당에서 전국을 반발하지만 이끌어갈 앞으로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까지 잘못해온 부분 본인은 어쨌든 야권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도 했고 정책기획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야권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펴나가겠다. 네. 뭐 그런 포부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그 후보자지만 네. 그 상당히 뭐 개혁적인 정책 뭐 이런 것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네. 예를 들면 뭐 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아주 반대 입장이 뚜렷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백지화하겠다든지 뭐 그런 본인의 어떤 뚜렷한 어떻게 소신 이끌고 네, 가겠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그런 이제 것을 밝히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 그 설득을 하고 네. 여론의 향배를 좀 되돌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여론의 향배를 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야당이 뭐 어느 정도 반발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뭐 왜냐하면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과 같은 그 정치 지형상으로는 또 야당의 어떤 이런 강력한 반발 속에서는 총리 되는 게 사실상 뭐 쉽지 않으니까요.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김병준 내정자의 어떤 태도나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하여튼 그 가는 데까지 가보자. 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개각 발표가 있기 전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하고 있는 김기현 수석도 몰랐고 황교안 총리도 몰랐고 심지어는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수뇌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누구랑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예. 나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랑 한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설들이 있죠. 뭐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네. 주축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쯤에 이제 원로그룹과 회의를 했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발표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네. 이전에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 거라면 이 전 청와대 수석 그룹들과 같은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좀 전국은 굉장히 꼬여가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진상 규명이겠죠. 진상 뭐 규명, 검찰이나 검찰 수사. 검찰 예. 수사나 뭐 특검을 통한 이제 진상 규명이 현재 뭐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뭐 그거에 대통령 따라서 뭐 예. 제2차 담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그것도 이제 예. 필요하겠죠. 뭐 저 청와대 인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정 중단이나 이제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뭐 국민에게 어떤 사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어느 정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됐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에 대한 조사
조사도 이제 받을 그런 용의까지도 이제 밝히는 네. 그런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자리가 없다면은 그런 그 대통령이 석고대죄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이런 자리가 없다면 어떤 국민적 그 네. 분노나 의혹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좀 국민에게 내려놓는 설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예. 거쳐야만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무슨 뭐 거국내각이든 책임 총리제든 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따라와야 되겠죠. 된다. 네. 예, 진상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검찰 수사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제 청구가 됐고요. 지금 적용된 혐의를 보면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사기미수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윤보리 앵커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물론 횡령과 배임 같은 다른 혐의도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 3, 40분 전까지도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했고 확인된 혐의 위주로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원래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하는데요.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돈을 낼 의무가 없는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라고 강요했다고 본 겁니다. 즉 안종범 전 수석이 주범, 최순실 씨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의 강요 행위는 최고 형량이 5년인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는 뇌물죄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직권남용죄냐 뇌물죄냐를 가리는 핵심은 바로 대가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그 대가성이 인정돼야 뇌물죄로 볼 수 있는데요. 돈을 출연한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내부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상태에선 대가성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혐의 입증이 가장 쉬웠던 부분부터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자, 영장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의 법감정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영장이 예. 발부가 돼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저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리 검토 자체는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공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는 건데, 안종범 수석이 여러 가지 개입했다는 정황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진술도 나왔고, 뭐 K스포츠단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블루케이 전 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도 안 수석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안 수석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를 했느냐가 나와야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변호인은 집요하게 물고 넘어질 것이고요. 또 이 긴급 체포가 안종범 수석도 돼 있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혹시 오늘 안 네. 수석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가능성이라고 따져봤을 한다는 때.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네. 불러서 그 부분을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도 변호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변호인과 할 검찰 사이 것이라는 논리 거죠. 예. 다툼이 어떻게 되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도 최순실 씨 모른다. 최순실 씨도 안종범 전 수석을 모른다. 둘이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의 말이 맞다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얼핏 측근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대통령에게 그럼 직접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현웅 법무장관도 입장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미묘하게 바뀐 거죠. 말이 그러니까 바뀌었죠. 검찰 예. 수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어떤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보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양쪽의 진술이 엇갈린다든지 아니면 서로 뭐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뭐 어떤 그
또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지를 줬기 예. 때문에 뭐 하게 됐다라든지 네. 뭐 그런 진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어떤 거죠.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그러니까 뭐 서면 조사든 뭐 예. 만약에 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것이 없이는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왜 본인이 뭐 그 이런 기업들한테 본인한테 무슨 네. 어떤 이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강제 모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거고. 예. 근데 정말 누구 말대로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는데 최순실 씨 의혹은 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오늘도 제기됐는데 삼성 이름이 자꾸 거론됩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마장 마술이죠. 네. 정유라 씨가 하고 있는 종목이 말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넘는다든가 기수가 얼마만큼 말을 자유롭게 조정하는지를 네. 보는 그런 종목인데 그 승마협회에 삼성이 관여를 했고 삼성의 임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거고요. 예. 바로 말씀드린 마장 마술 종목에 총 한 186억 원 가량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 네. 약속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예. 그 실제로 한 30억 원 가량은 건네간 것처럼 이렇게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보도 이렇게 있거든요. 나오고 보도가 있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연인 최순실 씨한테 삼성이 왜 이런 돈을 줘야만 했을까라는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검찰이 너무 여러 갈래의 지금 수사를 해야 돼서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뭐 검찰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